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방인영입니다. 자, 2026학년도 물리학원 개념 완성 과정인 더 펀더멘털스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강 대상입니다. 이 강의는 어떤 친구들이 듣기에 좋은가라고 했을 때 내신 물리학원을 들은 친구들은 바로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내신 물리학을 한번 들은 친구들은 수능용으로 개념,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을 더 확장해서 가르치는 펀더멘털스를 바로 수강하시면 되겠고, 자, 내신을 듣긴 했지만 점수가 썩 좋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처음 하는 친구들, 또 오래돼서 까먹은 친구들은 펀더멘털스 듣기 전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은 친구들은 완자 물리학을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파트만 내가 잘 못한다 또는 처음 듣고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했을 때는 더 비기너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비기너 강의는 기초 입문 과정으로 기본 개념과 기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범위를 커버하진 않고 물리학원에서 주요 단원 몇 개만 다룬 거기 때문에 여길 듣고 펀더멘털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완자는 전 범위를 다루고 그래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겠지만 전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내신 수준의 물리를 한번 훑어보고 수능 강의로 넘어가고 싶으면 여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인강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수능 상위권 학생들도 있죠. 수능을 미리 한번 봤는데 그 중에서도 점수가 잘 나왔다. 1, 2등급 정도 된다면 아마도 펀더멘털스 강의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그때는 펀더멘털 강의가 완강이 되는 순간 편집, 주요 단원 위주로 문제풀이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 개념 위주로 편집이 된 펀더멘털 썸머리가 오픈이 됩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면 펀더멘털 강의의 어려운 파트,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 강의만 여러분이 추려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펀더멘털 어떻게 수강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자, 펀더멘털스가 다른 개념 강좌하고 좀 차별되는 특징이 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문제풀이에 초점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고상하게 물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능 물리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잘 풀 것인가, 그래서 그 개념을 어떻게 잘 연결해 줄 것인가, 거기에 펀더멘털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개념 강의를 듣고 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우리는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에 간극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펀더멘털은 그 간극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 개념만 가르치고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 개념이 자주 반복되는 난이도 있는 문제, 그런 유형에서 어떻게 변형돼서 써야 되는가, 기본 개념을 변형시켜서 문제풀이형 개념으로 바꾸게 됩니다. 조금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할 텐데, 그래서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개념까지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푸세요라고 설명하는 게 실전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예제를 보여줍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일부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이 간극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펀더멘털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풀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표 기출도 단원 끝에 대략 6문제씩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기출문제를 보면서 대략 이런 느낌으로 수능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살짝 맛보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펀더멘털스 강의는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실전 개념까지 같이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교재를 보고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물리 제일 앞에서 속도가 속도를 배우는데 그걸 기준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속도를 정의하고 속력을 정의합니다. 속도와 속력의 차이, 그리고 VT 그래프에서 면적과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등가속도 공식 3개가 어떻게 유도가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이 다 기본 개념입니다. 아마도 수능일 물리를 1시간, 풀이 시간 1시간을 줬다면 이 기본 개념만 가지고도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본 개념만 가지고 30분 동안 문제를 온전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실전 개념인데, 자,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죠. 이 기본 개념 중에 기본 개념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가속도와 같은 두 물체가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가속도가 같은 두 물체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적용해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도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너희들이 문제 풀 때마다 매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로 적용하도록 이걸 알아두자라고 이제 결과를 도출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학생들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예제들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2개가 제시가 됐죠. 자, 이 개념을 이용해서 기본 개념이 아니라 실전 개념, 우리가 미리 앞에서 변형시켜 놓은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여기다 바로 적용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기본 개념 가지고 5분 걸리는 게 실전 개념 가지고
뭐 10초, 20초 만에 다 풀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다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제가 있고 예제 답도 왼쪽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복습하실 때 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각 단원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설 강의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형태의 수능 특강으로 얘기하자면 2점 정도 되는 난이도의 기출문제들이 6문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대략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을 통해서 문제풀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개념 강의다. 자, 이렇게 펀더멘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체 펀더멘털 그리고 기출 강좌에서 다루는 단원입니다. 한 문제당 한 단원 구성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부터 시작해서 역학 단원, 전자기, 파동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OT 때마다 강조합니다. 연간 OT, 개념 OT, 그리고 기출 OT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이 개념 강의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운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원인 빛과 물질의 이중성까지 개념 강의를 한번 다 듣고 나서 기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에서 배웠던 거 다 잊혀졌을 겁니다. 실전 개념 배울 때는 다 이해했지만 나중에 문제 풀려고 하면 생각나는 게 없겠죠. 자, 그래서 항상 개념과 기출은 병행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운동, 개념 다 배우고 기출을 배워야 됩니다. 기출을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의 평형 개념, 힘의 평형 기출, 개념 기출, 개념 기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단원까지 가야 그 기억이 더 오래 가고 앞에서 개념 혹시나 공부할 때 5개념 같은 것도 문제 풀면서 다 바로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념은 여러분이 100%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5개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5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문제풀이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개념에서 이해 안 됐던 것도 문제풀이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문제풀이 해설을 보면서 그게 어떤 내용이었던 것을 또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과 기출을 병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더 효율적이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도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개념과 기출은 병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개념 기출은 항상 같이 이제 완료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진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스케줄을 먼저 얘기하자면 3월 26일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있을 겁니다. 일정이 다 정해졌죠? 자, 그 일정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3월 26일은 우리가 스케줄을 잡기에 기준점으로 잡아본다면 가장 좋은 거는 개념 기출은 2월 달 말에 끝나는 게 좋습니다. 자, 2월 말에 개념 기출을 완강을 하고 3월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 기출까지 다 풀었기 때문에 역학 쪽이 조금 어렵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기출의 역학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3월 달 초에 나오는 엑스퍼트 체로의 역학 부분을 보고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좀 늦는다 하더라도 다른 공부하느라도 바쁜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도 너무 뒤로 미루지 마시고 모의고사 전까지 개념 기출을 끝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커리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안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념 기출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하셔서 2월 말까지는 수강을 완료하는 게 뒤에 다른 공부하기에 또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강의는 총 51강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8강이 아까 얘기했던 대표 기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개념 강의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43강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컴팩트하게 만들었긴 했지만 그 실전 개념 위주로 문제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이해를 하시고, 선생님 강의는 1월 말까지, 아마 늦어도 1월 말까지 완강이 될 겁니다. 1월 말까지 완강할 거고, 여러분은 2월 말까지 수강을 완료할 수 있으면 가장 최선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개념과 기출 병행으로 2월 말까지 열심히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개념을 열심히 하고 기출까지 여러분이 회독까지 한다면 실제로 수능 보는 데는 엔제나 모의고사는 그냥 추가로 더 하는 것뿐이지 대부분은 개념 기출을 이해하는 데서 거의 다 끝나다 보시면 됩니다. 자, 펀더멘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